예, 화서의 꽃동산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약을 넣는 시간, 그저 그냥 그랬다는 이 이야기 시간에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거짓말쟁이 오리지널 스타일 스토리텔러 하소코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잠을 푹 잤는데도 불구하고 좀 배부르게 먹어서인가 좀 졸리네요. 하지만 잠을 깨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녹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하다 보면은 이 몽롱한 상태가 잘 깨어나지겠죠? 사람들이 저보고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방송 자체를 대충대충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편하게 하는 편입니다. 해서 대본도 없고요. 대본 없이 15분 동안 하는 것 치고는 그래도 나름 많이 부족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네요. 저 시작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조금은 어려운 영화를 갖고 나왔습니다. 어떠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은 애니메이션이죠. 바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화 말고 저번에도 한번 제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는 걸 다루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너무나 많은 양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딱 포인트만 짚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고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아시다시피 그림체 자체가 손으로 다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드럽고 뭐라 해야 될까, 유하다고 할까요? 약간 좀 3D 같은 거 보면은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옛날 느낌도 나지만 반면에 너무 환상적인 부분이 많아서인지 굉장히 묘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요. 아니면 말고요. 어쨌든 스토리는 대충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치히로라는 여자아이가 이제 아빠와 엄마와 같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사를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길을 잠깐 잃어서 어떠한 동굴 터널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 터널을 지났더니 아무도 없는 곳에 음식 같은 것만 차려져 있습니다. 근데 옛날 놀이동산 같이 느꼈던 곳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치히로의 부모님들은 별 생각 없이 그 음식들을 집어서 먹죠. 근데 먹는 도중에 치히로라는 여자아이가 주인공인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것인지 부모님을 만류하지만 벌써 부모님은 돼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낮이 없어지고 이제 밤이 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 약간 놀이동산 같았던 곳이 리조트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귀신들이라든지 어떠한 신들, 지방에 있었던 신들이 쉬러 오는 리조트 같은 곳이었던 거죠. 근데 그곳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치히로라는 인간 여자아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캐릭터 위주로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가오나이 씨라든지 아니면 치히로라든지 그다음에 하쿠라는 남자, 이전 한 3명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유바바라는 마녀도 나오고요. 그 마녀의 밑에서 이제 치히로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굳이 따지자면 한 5성급 호텔에서 말단으로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일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특이한 점이 무엇이었냐, 이름을 바꿔요. 치히로라는 이름 중에서 2글자를 지어놓고 나니 이제 천이라는 이름이 남습니다. 그게 일본어 발음으로 센이라고 하는 거죠. 센. 그래서 영화 제목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멸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건이 뭐였냐면은 치히로가 원했던 거, 그러니까 센이 된 거죠. 센이 원하는 거는 돼지가 된 자기의 부모님을 다시 사람으로 돌려내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 지배인이라고 불리워지는 하쿠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하쿠도 자기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둘이 몇 번 위기에 처하지만 그때마다 하쿠가 치히로를, 그러니까 센을 구해주기도 하고 중간에 보면은 반대로 센이 하쿠를 구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센이 이제 유바바의 계약을 이겨내고
하쿠를 구해주면서 그들의 계약 조건을 다 성립을 시켜요. 어떠한 것은 좀 볼모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유바마에게 아주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굉장히 거대한 아이입니다. 근데 유바마는 자기 아들 바보여서 그 아들 바보만 보고선 살고 애지중지하면서 살았는데 그 아들에게 있어서 센이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빨리 보내줘라 라고 하니 결국에는 유바바도 센을 보내주게 되는 거죠. 뭐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뭐 가오나이시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예요. 뭐 이 말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치히로가 실수로 그 리조트에 들여서 어마무시한 괴물이 돼서 사람들을 잡아먹고 하다가 나중엔 다 토해내고 쫓아가다가 사라지는 뭐 그런 캐릭터입니다. 나쁜 캐릭터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은 아무리 거대한 악당이라고 할지언정 그렇게 깊게 그러니까 순수한 악당은 별로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결국 그들도 그들만의 사정이 있는 걸로 나오는 거죠. 뭐 대충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밌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리조트라든지 뭐 이런 거를 연관시켜서 사회적인 뭐 갑과 을의 관계 뭐 이런 거를 다룰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인간 자체의 본연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욕심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뭐 이런 것도 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신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들이 되게 거대한 오물신 같은 게 변해요. 그거 역시 우리 인간들의 죄가 아닌가 하면서 환경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제가 포인트를 잡고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제목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죠. 많은 제목들로 지워도 될 텐데 굳이 센과 그리고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고 지었습니다. 뭐 그래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바로 이름이라는 것에 대한 기원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짓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무언가가 생긴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바바가 치히로를 자기의 직원으로 쓸 때 이름을 바꿔버린 이유는 이름을 바꿔버리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실제로 중간에 자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히로가 센이 됐는데 센은 치히로라는 이름 자체를 다시는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되짚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하쿠라고 하는 남자인데 걔도 알고 봤더니 신이에요. 강에 살고 있었던 용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인데 그 사람의 원래 이름도 치히로, 그러니까 센이 찾아줍니다. 근데 원래 이름이 웃겨요. 원래 이름이 되게 길고 코하쿠래요. 코자 한 개를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이거 웃긴 놈이지 이것도. 자기 이름이 코하쿠인데 하쿠라고 불리다 보니까 코를 기억을 못하는 거는 제 이름이 하스코인데 사람들이 석코야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성이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면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아니면 말고요. 뭐 일단 좀 그 부분은 좀 이상하긴 한데 원래 이름이 되게 길어요. 막 겁나 길어요. 이름도 잘 기억을 잘 말하기도 싫어요. 한 12글자 정도 될 겁니다. 뭐 그건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사물에다가 이름을 지어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 별명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칭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들이 성질 자체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겠지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로 부르고 이름이라는 것을 지어주는 순간 거기에는 새로운 것이 깃들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었던 사물에도 영혼이 깃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를 키울 때도 이름을 꼭 짓잖아요. 근데 어떠한 이름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도 바뀌어지겠죠.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 성찰을 함에 있어서 좀 관찰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청소년기라든지 대학생 사람들이 자아 성찰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내가 누굴까? 이걸 어떻게 아냐 이런 거죠.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근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타인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주자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이름 말고 많은 것들로 부를 겁니다. 별명으로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별명들이 바로 타인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타인이 우리에게 지어준 호칭이 그러한 관점이고, 거기 중에서 좋은 호칭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나를 나쁘게 보려고 하는 호칭이 있을 거고, 반대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호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게 많이 이쁘지 않더라도 어떠한 사람이 당신에게 이쁘다 이쁘니 라는 별명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런 거죠. 지금 많이 이쁘지 않을지언정 앞으로 더욱더 이뻐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실제로 엄청나게 이쁠 수도 있고요. 그게 바로 타인이 나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호칭, 이름, 별칭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들리는 별칭과 호칭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바로 본인이 바라보는 저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이야기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돼지라고도 하기도 해요. 뭐 실제로 제가 뚱뚱하진 않지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가지 별명이 있겠죠. 멍청하다고도 하고 뭐 허당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별칭은 바로 이야기꾼입니다. 타인이 저를 바라봤을 때 느껴지는 별칭과 제가 좋아하는 별칭, 이 두 가지가 맞물렸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그러한 점을 시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화를 만들지 않았나, 한번 감히 한번 제가 멍청하게도 예상을 해봅니다. 아니면 말고요. 뭐 어쨌든 그냥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닌가요? 영화 내용 자체도 굉장히 길긴 한데 뭐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빼고 나면은 사실 많은 것들이 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을 자꾸 놓치고 넘어가는 것, 뭐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그러니까 본인만의 개성이라든지 특징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방치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별명과 호칭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조금 더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제 이름의 뜻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의 뜻은 밝을 석자에 빛날호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밝고 빛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제가 코아쿠가 아니잖아요. 예, 저한테는 성도 있어요. 그래서 하가 강하자를 써서 밝고 빛나는 강, 뭐 즉 은하수라는 뜻이 있는 거겠죠. 앞으로도 이러한 이름 뜻을 갖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활용을 잘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모두가 자신만의 이름에서 가장 큰 힘을 얻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땠나요? 재미없었나요? 재미없었으면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화서였고 똥산에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